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둘러싼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5가지인데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2월 15일 날 발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5일 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담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북한이 이런 그 담화를 발표한 배경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일본의 그 의도, 그리고 이제 일본이 김여정의 1, 2차 담화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여정의 3차 담화가 바로 3월 26일 날 나왔는데, 그 3월 26일 날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이고, 결국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났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여정이가 사실상 2월 15일 날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담화 발표할 때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기시다 일본 수상이 이제 일본 국회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실상 현재의 일본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담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일북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여정이 2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담화문에서. 그 2가지 조건이 하나는 정당 방위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인 납북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기시다 수상이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내 개인적인 담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죠. 40일이 지난 3월 25일 날 2차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 2차 담화의 발표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여전히 최근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오프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2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북한의 정당 방위권이죠.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서도 정상회담을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기시다 총리의 그런 인기 끌기에 불과한 그런 평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해라 하는 내용이 바로 2차 이 회담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결심한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2차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왜 이 김여정은 이런 담화를 발표했을까요? 이제 이 담화를 발표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에 좀 와 있지 않는가, 좀 초조함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월 14일 날 한국과 쿠바 사이에 이런 대사급 교류를 한다. 그래서 대사급 수교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부랴부랴 이제 2월 15일 날 1차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고립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그 우방국들하고의 그런 외교력을 더 강화하고 자신들한테 좀 적대적인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를 좀 균열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외교력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북한이 사실은 지금 그 몽골뿐만 아니고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도 2월 달에 대표단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옛날에 있었던 유럽의 여러 가지 대사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사관들이 이제 폐쇄되거나 철수했거나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개하는 것을 지금 이제 대사관을 다시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의 노동당 그 국제부장이죠. 그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라오스까지 그 일행들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북한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북한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한편,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아무래도 한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간질시킬 것인가 하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하고는 이제 회담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도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는 회담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그것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 또는 한미일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담화를 이제 김여정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첫 번째 담화 발표하고 난 뒤에 40일 만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40일 지나서 다시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외교적 결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시다 총리가 좀 조기에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향만 밝힐 뿐인데 이런 것 자체도 다 일부러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외교적인 이제 결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요구하고 우리는 그냥 들어주려고 한다. 만일 우리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정치적인 결단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쟁점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납북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북자 문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일본이 생각할 때는 17명이 납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북했을 때, 그때 당시에 5명은 어찌됐든 뭐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결국 유해를 돌려줬거든요. 그 유해를 돌려주고 4명은, 남아있는 4명은 뭐 입국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일본과 북한 사이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특히 8명에 대한 유해를 이제 일본으로 보냈는데, 일본에서 DNA 검사하니까 자신들이 살짝 납북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그 DNA하고 일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감을 가지고 여태껏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북한한테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뭐 주권적 권리로 표현을 하든지 정당한 방어권으로 표현을 하든지, 그 내용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일본이 여기에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이제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뭐 한국에 대해서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것이고, 그 위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이제 어떤 의도였느냐, 이런 회담을 제의하게 된 배경이 이런 거죠. 사실상 그 북한과 한국 사이에 회담도 안 되고, 북한과 지금 미국 사이에도 회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서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자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회담 제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여정이가 2차 담화를 발표하고 난 뒤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관방장관입니다. 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북한에서 계속해서 납치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시다 정부가 하는 고민이 이런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만일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기시다 이 총리가 북한으로 가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만일 귀국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치명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문제는 이제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여정이가 3차 담화를 바로 그 다음 날이죠. 3월 26일 날 발표합니다. 그 3차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북한에서는 납북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여기 우리의 정당한 방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기시다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신의 인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북한 정부는 일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그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있었던 한 40여일간에 있었던 북일 수교와 관련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런 보도들 또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다시 언제쯤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의 일정 부분에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에서 기시다 정부가 좀 바뀌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율수의 시한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